계좌를 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고 일을 하다가도 자꾸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시나요? 어제보다 더 떨어진 숫자를 보면 속이 답답해지고 그때 팔았어야 했다는 생각과 왜 하필 지금 샀을까 하는 후회가 계속 떠오릅니다. 잠깐 오르면 마음이 놓였다가 다시 떨어지면 하루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KRX 금을 꽤 들고 있습니다. 금이면 그래도 마음이 덜 흔들릴 줄 알았는데 어느새 수익률이 마이너스 6%가 되어 있었습니다. 안전자산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적어도 제 마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가격이 다시 오를지 지금 팔아야 할지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지는 숫자를 바라보는 동안 몸과 마음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손실이 커지면 우리는 생각보다 침착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잃은 돈을 빨리 되찾고 싶은 마음 때문에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반대로 숫자를 보는 것조차 두려워 필요한 판단을 계속 미루기도 합니다. 이때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하나는 지금이라도 모두 정리하라고 재촉하고 다른 하나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전부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 다 근거는 충분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말투만큼은 아주 단호합니다. 불안이 크게 올라오면 우리의 주의는 눈앞의 위험에 집중되고 장기적인 계획보다 당장의 불편함을 끝내는 선택에 끌리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장 흔들릴 때 내린 결정이 반드시 가장 현명한 결정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빨리 끝내고 싶은 몸이 대신 반응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몸도 실제 위험을 만난 것처럼 반응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얕아지며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속이 메스껍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머리가 무겁거나 잠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집중이 되지 않고 가족의 작은 말에도 평소보다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고 해서 마음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몸이 불확실성을 위험으로 받아들이며 경계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다만 가슴 통증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고 식은땀이나 뚜렷한 호흡곤란, 실신할 것 같은 느낌이 함께 있다면 무조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넘기지 말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영상의학과에서는 한 장면만 보고 전체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전 영상과 비교하고 변화의 방향과 주변 상황을 함께 봅니다. 그런데 계좌를 볼 때는 오늘의 숫자 하나로 내 판단력과
미래까지 너무 빨리 결론 내리게 됩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사실에서 나는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결론으로 넘어가고, 이번에 손실을 봤다는 사실에서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것이라는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계좌의 숫자가 어느새 내 능력과 미래를 판정하는 결과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계좌의 마이너스는 계좌에 대한 정보이지 그 사람에 대한 진단은 아닙니다. 잘못된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사실을 차분히 검토하는 것과 자신을 실패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불안할수록 이 두 문장이 쉽게 섞이기 때문에 먼저 분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같은 영상을 계속 들여다본다고 새로운 정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미 촬영된 CT를 5분마다 다시 열어본다고 환자의 상태가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계좌를 몇 분 간격으로 반복해서 확인한다고 더 좋은 판단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앱을 닫은 뒤 이제 그만 보겠다고 생각하지만 몇 분 뒤면 손가락이 저보다 먼저 계좌를 열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국제 금 시세가 극적으로 달라졌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시 확인합니다. 수익률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지만 휴대전화 사용 시간에는 확실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앱을 여는 이유는 새로운 정보가 필요해서라기보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잠깐이라도 통제감을 되찾고 싶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하는 순간에는 불안이 조금 줄지만 곧 숫자가 다시 궁금해지고 손은 또 휴대전화로 갑니다. 그렇게 확인 행동이 하루를 잘게 끊어 놓습니다. 이 반복을 줄이려면 무조건 참는 것보다 확인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계좌를 볼 시간을 정해두고 확인하는 순간과 실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을 분리해 보는 것입니다. 숫자를 본 직후 감정이 크게 올라왔다면 바로 매매하기보다 처음 세웠던 기준을 다시 읽고 몸이 조금 가라앉은 뒤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영상의학에서 추적 관찰은 문제를 외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적절한 간격을 정하고 그때 다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투자도 기다리면 반드시 회복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같은 숫자를 몇 분마다 확인한다고 더 정확한 판단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를 닫은 뒤에는 수익률이 아니라 몸부터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턱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숨을 지나치게 짧게 쉬고 있는지, 오늘 식사를 거르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십시오. 마이너스 숫자를 오래 바라본다고 수익률이 좋아지지는 않지만 승모근은 제법 성실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고 잠시 걷는 행동은 투자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몸이 경계 상태에서 조금 빠져나오면
공포가 결정을 대신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면과 식사를 지키는 일도 사소해 보이지만 판단력을 유지하는 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실을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강할수록 새로운 투자나 더 큰 금액으로 서둘러 들어가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의 선택이 원칙에 따른 판단인지 아니면 빨리 본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인지 구분해 봐야 합니다. 본전이라는 단어는 숫자에 불과한데도 이상하게 우리 마음속에서는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손실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거나 빚과 생활비가 얽혀 있거나 불안 때문에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있다면 혼자 버티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과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 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돈 문제로 생긴 고통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계좌의 숫자는 앞으로도 오르고 내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 움직임을 모두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흔들릴 때마다 식사와 수면, 가족과의 시간, 나 자신에 대한 평가까지 함께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확인한 마이너스가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면 숫자와 나 자신을 잠시 분리해 보셨으면 합니다. 계좌의 마이너스는 계좌에 대한 정보일 뿐입니다. 그것이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최종 판독 결과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좌와 마음, 그리고 제 금 계좌도 조금씩 회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